여름이면 오이를 많이 드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속도 편하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오이를 사오시면 냉장실에 넣어두고 건강하게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데 어떤 분은 콩팥이 점점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여름 내내 컨디션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드시는데도 콩팥이 점점 힘들어지고 해마다 여름만 되면 발이 붓고 이유 모를 피로가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양이 부족한가? 혹은 체질이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설명 모두 틀렸거든요. 차이는 먹는 양에도 체질에도 없었습니다. 오이를 집에 사온 순간부터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25년간 콩팥 환자를 진료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여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왜 냉장실이 오이 속 가장 귀한 성분을 망가뜨리는지, 그 사소해 보이는 보관 실수가 콩팥을 어떻게 조용히 손상시키는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냉동 오이를 어떻게 조합해야 콩팥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최악의 결과입니다. 무더운 여름, 수분 부족과 콩팥. 여름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더우니까 뭔가 먹기 싫고 물도 예전만큼 당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냉장실에 넣어뒀던 오이가 며칠 지나 끝부분부터 물러지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이 하나 버리는 게 별일이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일이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덜 드셔도 물을 조금 덜 마셔도 몸이 알아서 버텨줬습니다. 콩팥이 넉넉했으니까요. 하지만 6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의 예비 능력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같은 더위라도 같은 양의 수분 부족이라도 몸이 버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진해지는 거죠. 그 진해진 혈액을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마치 깨끗한 물 대신 걸쭉한 죽을 거르는 기계처럼 필터의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더해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고 지나가기 쉽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은 혈압을 올려 억지로 혈액을 끌어당기려 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콩팥이 스스로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그 악순환은 더위가 계속되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노년의학저널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콩팥의 수분 농축 능력이 떨어지고 나트륨과 수분을 보존하는 호르몬 반응도 약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더위와 수분 부족이 어르신에게는 콩팥에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여름마다 반복해서 목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통증도 없이 소리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중국 노년건강추적연구 CHARLS에서는 6,450명의 어르신을 4년간 추적한 결과 무더위에 노출되는 날이 많을수록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고 신장 여과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 중 하나입니다. 이 수치가 오른다는 건 콩팥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게 쌓입니다. 한 번의 더운 날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분이 조금씩 부족한 날들이 여름 내내 반복되면서 콩팥에 미세한 부담이 쌓입니다.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조금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거나 소변색이 짙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일이라고 넘기시는데 실제로는 여름 내내 콩팥이 보내온 신호였던 겁니다. 증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꽤 오래 진행된 이유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치 오랫동안 조금씩 쌓인 빚이 어느 날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처럼요.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분을 천천히 꾸준히 공급해주면서 동시에 콩팥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성분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식재료, 그게 바로 제대로 보관된 오이입니다. 오늘 냉동실에 오이 2개만 넣어두셔도 이번 여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의외입니다. 냉장실에 두는 것이 왜 문제인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여름만 되면 발이 조금 붓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모를 피로가 쌓인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두 번째 최악의 결과입니다. 시든 오이와 콩팥염증.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실에 오이를 넣어두셨다가 며칠 지나 끝이 물러졌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물러진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먹어도 되겠지 하고 드시거든요. 어차피 버리기 아깝고 나머지는 아직 단단하니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판단이 콩팥에 조용한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오이의 가치는 아삭한 식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든 오이가 왜 문제냐고요? 오이 안에는 퀘르세틴, 피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과하게 생겼을 때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처럼 몸에 부담이 많을 때 콩팥세포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플라보노이드가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거든요.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이가 신선할 때는 이 파수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실에서 며칠 지나 세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물세포가 손상되면 그 안에 있던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플라보노이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자기에 입혀진 유약이 금이 가면서 벗겨지는 것처럼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겉보기엔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콩팥에 필요한 성분은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지만 드시는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보노이드가 콩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2025년 클리니컬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만 9,711명을 10년 이상 추적한 연구인데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16% 낮게 나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추적한 연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전체적인 식이 패턴을 본 것이지 오이 하나만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가 콩팥 건강에 미치는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통증도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손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게재된 플라보노이드 신장보호 리뷰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는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NRF2라는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이 시작되려는 신호를 미리 차단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신호가 차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염증 신호가 켜집니다. 콩팥 사구체의 미세한 모세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 손상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류가 줄어들고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 여관 압력은 독소가 혈액 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 독소가 다시 콩팥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순환이 여름 내내 조용히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에 큰 손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해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예전과 달라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꽤 많이 진행된 이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목격해온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들께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 신선한 걸 드시나요? 아니면 냉장고에 좀 오래 뒀다가 드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라고 하십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아직 먹을 만해 보여서라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실 대신 냉동실을 활용하면 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플라보노이드를 그 상태로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세 번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세 번째 최악의 결과입니다. 여름철 칼륨 손실과 콩팥 혈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칼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이게 충분히 들어오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땀으로 칼륨이 빠져나가는데 보충이 제대로 안 되면 몸 안의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둡니다.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르신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으면 음식을 조금만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드실 때 맛이 없으면 간을 더 세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게 드시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은 더 들어오고 칼륨은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오이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채소마저 냉장실에서 시들어버려지면 그나마 보충할 수 있는 경로마저 막혀버리는 겁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이 정도 불균형은 콩팥이 금방 조정해줬습니다. 여분의 나트륨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붙잡아두는 식으로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콩팥이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며칠짜게 먹어도 금방 회복됐던 것이 지금은 여름 내내 조금씩 불균형이 쌓이면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칼륨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수축하는 방향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 쓴 고무호스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는 것처럼 혈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줄어들고 콩팥은 점점 더 좁아진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 JAHA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포함된 식이 보충을 받은 고혈압 환자들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약 3.19mm 수은주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0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 743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효과는 보충제 수준의 농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오이를 먹는 것만으로 동일한 수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퀘르세틴이 콩팥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하고 혈관 확장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기전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이 혈관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콩팥 혈관이 좁아집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또 좁아집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높아진 채로 오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이 순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여름 동안 식단이 흐트러졌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합니다. 이뇨제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약 자체가 수분과 전해질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름에 땀으로도 칼륨이 빠져나가는데 약으로도 함께 배출되면 부족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혈압이 갑자기 들쭉날쭉해지신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한 오이 하나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 식탁에서 칼륨을 꾸준히 신선한 형태로 공급해 주는 것이 콩팥 혈관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오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관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오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이 세 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끄시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은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오이를 평생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오이가 아니라 보관 방법과 먹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 특히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으로 의사에게 칼륨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들은 오이를 포함한 채소 섭취량을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도움이 되는 분들께는 분명히 좋지만 이미 콩팥이 칼륨을 스스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 아직 특별한 콩팥 진단을 받지 않으셨거나 혈압이나 혈당 정도만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이는 부담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관하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오이를 사와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수분 부족, 플라보노이드 소실, 칼륨 불균형, 이 세 가지를 오이 한 가지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대응하려면 복잡해 보이지만 보관 방법과 조합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세 가지가 함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방법만 알고 있다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들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계속 드시면서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으로 플라보노이드 지키기. 오이를 얼리면 영양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얼면 세포가 손상될 것 같고 그러면 좋은 성분도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입니다. 냉동실의 낮은 온도는 플라보노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사실상 멈춥니다. 냉장실에서 사흘이 지나면 이 효소들이 서서히 활동하면서 퀘르세틴 같은 성분을 조금씩 분해하는데 냉동 상태에서는 그 과정이 정지됩니다. 세포 구조는 변해도 안에 있던 성분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둘째는 능동적인 보호입니다. 식품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냉동 채소는 안정적인 저온에서 보관될 때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냉장실에서 서서히 시드는 것보다 냉동실에서 상태를 그대로 멈춰두는 쪽이 콩팥에 필요한 성분을 훨씬 오래 보존합니다. 진료실에서 여름철 수분 섭취와 채소 활용을 늘리도록 안내한 환자분들 중 냉동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여름 이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요인도 함께 관여하는 만큼 이것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이를 사오시면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 다음 키친타올로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십시오. 표면에 물기가 남은 채로 얼리면 얼음 결정이 크게 형성되면서 세포 손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물기를 닦은 오이는 내부로 한 개씩 밀착해서 감싸주시거나 지퍼백에 공기를 최대한 빼고 넣어주십시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오셨다면 당장 드실 것만 냉장실에, 나머지는 바로 냉동실로 보내주십시오. 며칠 냉장실에 뒀다가 옮기면 이미 효소가 활동을 시작한 뒤입니다. 꺼내실 때는 실온에 10분에서 15분 두시거나 급하시면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세요. 겉부터 풀리면서 속이 아직 살짝 차가운 상태일 때 그때 자르시는 게 식감이 가장 좋습니다. 썰고 나서 소금을 살짝 뿌려 5분에서 10분 두신 뒤 물기를 가볍게 짜주세요. 이 단계를 빠뜨리시면 양념이 묽어집니다. 냉동했던 오이는 일반 오이보다 수분이 더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씻고 닦고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오이 2개만 더 사서 냉동실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에 이미 있는 재료입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콩팥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냉동 오이와 발효식품. 오이 냉국이라고 하면 더위 식히는 여름 음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원하고 입맛 살려주는 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혈압을 지탱하는 콩팥 혈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입니다. 소금을 적게 쓴 발효식초는 콩팥에 나트륨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짠 양념과 달리 적당한 산도가 음식의 맛을 살려주면서 나트륨 없이도 입맛을 돋울 수 있거든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짜게 드시는 대신 오이 냉국 한 그릇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의 양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능동적인 보호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관 확장을 돕고 콩팥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JAHA 메타 분석에서도 퀘르세틴이 혈압 조절에 기여한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효식초의 아세트산은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칼륨 손실과 혈관 압력 문제에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동 오이를 꺼내 실온에 10분 두셨다가 소금으로 가볍게 절여 물기를 짜주십시오. 그릇에 담고 차갑게 식힌 물이나 육수를 붓습니다. 여기에 천연 발효식초,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시거나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깨를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기호에 따라 얼음 한두 조각을 띄우시면 냉동 오이 특유의 시원함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더운 날 밥상에 한 그릇 올려두시면 입맛도 살고 콩팥도 쉬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따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발효식초 한 스푼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와 바로 연결됩니다. 나트륨 부담 없이 혈관을 지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냉동 오이와 마늘. 마늘이라고 하면 자극적이라서 어르신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속도 쓰리고 냄새도 강하니까요. 그래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소량의 생마늘을 냉동 오이와 함께 조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양입니다. 한쪽도 아니고 반쪽입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입니다. 반쪽 정도의 소량 마늘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위장에서 소화되면서 혈관과 장 환경에 작용하는 성분으로 전환됩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위장 자극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는 능동적인 보호입니다. 오이의 케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면 장내 유해근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인독실 황산염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혈류를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사구체를 자극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한 콩팥 손상은 관찰 연구와 임상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완전히 입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콩팥 건강에서 장을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콩팥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분들 중 장내 환경 개선을 식단에서 함께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 피로감이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콩팥 수치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일상에서 먼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작을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동 오이를 꺼내 실온에서 살짝 해동한 뒤 소금으로 가볍게 절여 물기를 짜주십시오. 마늘 반쪽을 칼 옆면으로 눌러 으깬 다음 아주 곱게 다져주세요. 오이에 다진 마늘을 넣고 참기름 몇 방울과 통깨를 살짝 뿌립니다. 소금간은 아주 약하게만 맞춰주십시오. 불을 쓰지 않습니다. 마늘은 반드시 익히지 않은 상태로 넣으셔야 합니다. 가열하면 알리신이 분해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손에 익히시면 이번 여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마늘 반쪽이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서도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이뇨제 계열이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여름철에 한 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제대로 설명드릴 시간이 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혈압약은 여름에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뇨제 계열 약은 몸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혈압을 낮춥니다.
평소에는 이게 잘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